지금 여야 주요 정당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지지도 흐름일 겁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 수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승세, 민주당은 답보 또는 하락세라는 그 흐름 자체에는 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여당의 경우 지지율이 오르기는 했지만요. 마냥 웃지 못하는 그런 또 상황이고요. 탄핵 찬반 등을 둘러싼 내부 이견과 갈등에 오히려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야당은 중도층 확장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 전략이 결국 벽에 부딪힌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조사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해서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였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40.8%, 민주당은 42.2%로 집계가 되면서 이 계엄 이후 26.7%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이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그런 결과였습니다. 최근 여당 지지도가 이 상승세인 이런 여론조사가 잇따라 공개가 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어제 비대위 회의에 이어서 의원총회에서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며 이 신중한 언행을 거듭 주문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대통령 탄핵 찬성과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높다면서 여론조사에 취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 권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민주당의 소갈이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진 데다가 다음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이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언론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민주당의 과속 그리고 오판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에 전국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조사에서 32%를 얻어 이 직전 조사인 12월 3주차에 기록한 37%보다 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탄핵 사태로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도 이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더 떨어진 겁니다. 이 대표가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30%대 박스권에 갇혀있는 배경을 두고 중앙일보는 오늘 연이은 줄탄핵과 외환죄를 추가한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는 등 민주당의 강공 일변도 전략이 역풍을 맞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도, 무당층의 경계심을 자극해서 이탈을 불렀다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했던 한길 리서치의 소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강경 일본도 전략이 외연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어제 오히려 이 카카오톡을 통한 가짜뉴스 전파를 반드시 제재하겠다면서 여당의 카톡 검열 공세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강경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민주당에게는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네, 앞서 이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내란 설정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를 경우에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서 여당과 이 일부 언론으로부터 카톡 검열이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 10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채널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해서 글 230여 개를 취합해 내일 일반 블로그 및 카페 회원을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카카오톡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요. 지금도 이 본인의 선친 등에 대한 가짜뉴스가 카톡을 통해서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대표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신상 관련 문제를 형사 고발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겁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신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은요, 이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을 겨냥해서 오만해 보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카톡 이 문제는 우선은 빌미를 주잖아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카톡 검열과 같은 걸로 느껴지잖아요. 각종 조사에서 이상 현상이 나온 것이 카톡과 같은 이런 이제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국민들 눈에는 저렇게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해?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점수를 못 따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말 그리고 실언에 가까운 발언도 중도층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다. 이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 문체위에서요, 이 민형배 의원이 문체부가 추진 중인 청와대 리모델링 이걸 거론을 하면서 몇 달 이내에 변화가 있을 텐데 손대지 말라. 이렇게 발언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 민영배 의원은요, 지난 10일 국회 문체위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가 추진 중인 청와대 리모델링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바뀐다면 몇 달 이내에 변화가 있을 텐데 청와대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이 질의를 접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하는 말에 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5년 보전에 가깝도록 고치지 않겠다, 크게 손대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공무원 설계 지침서 거기 보면 크게 바뀌었어요. 다음번 정권이 만약에 정부가 바뀐다면 그 대통령이 저 관저로 갈 수 있겠어요? 몇 달 이내에 그런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 곳에서 정당 지지도,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도, 뭐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 계속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치 하나하나를 저희가 보기보다는요,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여야,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부분을 본다면 국민의힘은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그 상승세라는 것의 기준은 역시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흐름, 결국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타고 있고 민주당은 뭐 하락세 또는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론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좋아진다고 해서 또 고민이 없는 건 아닌 듯합니다. 어제 의원총회 그 장면이 지금 뭔가 국민의힘이 속에서 뭔가 들끓고 있다. 속에서 뭔가 분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현상을 아주 여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론조사하고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지지율이 급락해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야구로 치면은요, 9회 초에 한 5점 정도 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점수차가 좁혀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어떻게 좁혀졌느냐? 상대방이 공을 잘못 던져서 몸에 맞는 공으로 주자가 나가고 그 또 수비가 공을 빠뜨려서 진루를 하니까 사실은 1사 3루 정도 된 상황에서 희생 플라이 쳐서 5점 차를 넉 점 차로 좁힌 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점수 차는 좁혀졌죠. 그런데 아웃 카운트는 사실 더 늘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의 그 당의 기조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국민들의 물음표를 그려지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전공법으로 안타를 쳐서 득점을 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스스로 더 얻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에 관한 진통이 의원총회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송영민 변호사님께서 이제 중도 확장의 고민이 여당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당을 향해서도 그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의원들의 실언이 거기에 이제 빌미를 좀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12.3 비상계엄이 발생되고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 속에서도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주동자 또는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정치 야당에 대한 효능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기대 이하의 평가를 주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부분들보다도 이 특검을 통과시켜서 빠르게 이슈를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